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과 민주당이 연일 얻어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부산 가덕도 피습 사태 이후 황제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온 이후 우리 국민들과 위력애가 들끓었죠. 지금도 이재명 때문에 국립서울대병원이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무엇만 해도 역풍이 불고 있지요. 지금 현재 이재명의 충격 발언 난리가 났습니다. 민경우 전 비상대책위원이 북한 말을 쓰는 이재명을 박살내며 충격 정체에 대해 역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너 누구니?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정말 이재명은 누구일까? 이재명 발언, 한민전 북한 방송 듣는 듯 선대들은 선대 수령에서 나온 북한말, 아주 순도 높은 주사파가 쓰는 사투리, 주체사상 끌어들인 계보위, 어떤 인물이 있나? 나는 주사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빠짐없이 한민전, 한국, 민족, 민주조선 방송에 대해 말하는 편입니다. 한민전 방송은 1985년에서 2000년 정도까지 한국의 주사파 운동을 좌지우지했던 북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평양 방송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깨끗한 서울 말로 방송을 한다는 점입니다. 방송은 마지막에 힘을 주어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필자를 포함해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주사파 학생운동이 이 멘트에 속아 북한의 한민전이 북한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한국의 애국적 전위대가 서울에서 보내는 방송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주사파 운동에 미친 결정적인 문구를 고르라면 단연코 위 멘트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재명이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 저는 정말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80년대 후반 1번째 라디오를 타고 들려오는 한민전, 북한 방송을 듣는 듯 했습니다. 첫째, 선대들은 선대 수령에서 나온 말입니다. 북한은 혁명을 대를 이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수령의 영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수령의 단어 앞에 선대라는 말을 붙입니다. 즉 선대라는 말은 특별히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말은 입에 붙어야 합니다. 선대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이 입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남한에서는 쓰지도 않는 북한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북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 부분입니다. 말 자체는 북한발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충격적인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란 일부 평론가들이 말하듯이 6.15 선언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과 같은 평화적 노력에 관해 쓰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위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란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개념을 이재명이가 말한 겁니다. 필자는 1986년에서 2012년까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주사파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운동권과 주사파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말과 언어, 습속을 잘 아는 편입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남한의 주사파 중 아주 순도가 높은 주사파들이 쓰는 일종의 사투리입니다. 앞에서 북한의 한민전 방송에서 중요했던 것은 반미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깨끗한 서울말과 여기는 서울입니다 라는 멘트였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100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도 매우 유사합니다. 평화나 핵, 미사일 등은 그런 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주장을 왜 북한식 발음과 단어의 시로 전달하는가입니다. 보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운동권, 경기, 동부와 주사파와 연관지어 설명하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오보라고 반응하곤 했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충격적인 발언에 비추어 보면 후자에 대해서는 무언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2017년 발간된 이재명 대표의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서전에서 이영진 중앙대 법대 82학번 이영진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나 역시 사법고시 준비만 아니었다면 그 친구와 함께 구속되었을 것이라며 영진이에게 내 목에 짐까지 얹어준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내내 나를 괴롭혔다라고 했습니다. 또 대학 1학년 때 했던 약속 또한 계속 유효하다. 제도권으로 들어가 안에서부터 부정부패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정의를 세워 나가는 그 혁명의 대업을 완수해야만 약속도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학 1학년 때 혁명을 하자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객기 정도로 봤습니다. 84학번인 저는 1학년, 2학년 때 혁명가를 자처하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다고 봤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화됐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전혀 다른 인물인 듯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개 출판물에 굳이 대학 1학년 때의 어이없는 맹세를 그대로 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주장하던 혁명, 그 혁명은 북한과 통합니다. 1980년대 초반 시점에
최대의 금기는 북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체험을 하고 그 기억을 혁명과 함께 마음속에 묻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국 주사파의 계보는 서울 명문대 81, 82 학번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민혁당의 김영환이 서울대 법대 82 학번, 왕재산의 김덕영 중앙대 82학번, 1심의 마이클 장 성균관대 81학번, 인천파의 거두 강희철 고려대 81학번 등등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민혁당 사건, 북한 간첩단 사건이죠. 왕재산 사건도 간첩단 사건이죠. 1심의 사건도 북한 간첩단 사건이죠. 그들은 86년대에 그들은 86년대에 1980년 5.18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최대 금기 주체 사상,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끌어들입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는 이 계보 위에 있는 어떤 인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민경무 전 비대위원의 이 칼럼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전과사범 이재명이 간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기우일까요? 어쨌든 이재명을 박살낸 민경무 전 비대위원. 민경무 전 비대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